우리 저번 시간에 이차 부등식에서 자, 요 함수를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자, 요 친구가 0보다 작아지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차 함수가 뭐보다? x축보다 어떤 부분? 작은 부분. 그래서 어느 부분이 되는 거야? 요 부분이 되나요? 그래서 해의 형태는 어떻게 나왔어? 근의 형태는 어떻게 나왔어?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A보다 크고 네,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나왔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근은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할 내용은 얘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조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얘네 둘이 곱했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했는데 이 친구가 음수가 됐대. 맞아요? 네. 자, 그럼 이 중에서는 누가 더 작아요? A요. 아니요. x-알파랑 x-베타 중에 누가 더 작은 값이야? X 마이너스 그쵸. x-베타가 더 작죠. 왜? 베타 값이 더 크니까 큰 값을 빼면 이 값이 얘보다는 더 작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뭐란 얘기야?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양수인 친구는 누가 된다? 요 친구가 된다. 요 친구가 더 크고 요 친구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요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x-알파가 양수라고 했고 x-베타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알파보다 크고 여기서는 x는 베타보다 작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인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 됐던 거고. 자, 요번에는 x-알파 x-베타가 양수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오케이, 둘 다 양수거나 혹은 둘 다 음수거나. 자, 그럼 첫 번째 둘 다 양수일 때 x-알파도 양수고 x-베타도 양수다. 그럼 얘는 x는 알파보다 커질 거고 x는 베타보다 커지겠죠. 맞아요? 자, 얘네들의 공통인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B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크다가 공통인 범위.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x-알파가 음수고 x-베타가 음수라고 하면 x는 알파보다 작아질 거고 x는 베타보다 작아질 거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인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x는 알파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근 하나 나오니까 자, 작게 된다면 크게 된다면 얘가 어떤 근? 벌어진 근이 나옵니다. 언제 합쳐지는? 자,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여기에 개수가 항상 뭐일 때? 아니, 플러스일 때. 이 친구의 개수가 똑같이 플러스일 때. 음수일 때는 바뀌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도 기준점을 둔 게 우리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으니까 A가 뭐보다 크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0보다 컸을 때 이 친구들이 0보다 컸을 때 작으면 모여지는 거, 크면 벌어지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보면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이 친구를 뭐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알파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 뭐라고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베타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바라봤으니까 식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얘가 벌어진 근이 나왔으니까 얘 부호는 어떻게 되나? 0보다 커진다. 맞죠? 근데 최고 창의 개수가 이제 얼마래요? 1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만 정리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므려진 근 나오면 얘 가지고 식 어떻게 만드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가 뭐보다? 0보다 어떻게 되나? 작거나 같아진다. 이해됐어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됐어. 근데 최고 창의 개수는 똑같이 1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9-2번도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 번째 A의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야. 얘가 양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올 텐데 얘가 만약에 부등호가 바뀌면 얘의 근이랑 반대로 나오겠지. 뭐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고. 맞아. 얘가 마찬가지로 음수면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야. 맞아. 우리는 지금 얘의 기준점을 플러스로 둔 건데 여기는 지금 a가 양수다 음수다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딱 간단한 건 이거야.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랑 4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알파랑 베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얘네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맞아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요? 저기에서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a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혹은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나요? 네, a분의 b가 되죠. 근데 얘네들 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맞아.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 12. b는 1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b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저기에다 다시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는 0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이 해가 다시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야. 맞아? 그럼 얘 일단 뭐로 바꾸는 게 편해? 양수로 바꾸는 게 편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까요? 맞아요. 자,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근은 4랑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크니까 어떤 근이 나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또는 4보다는 크다. 다시 이 근이 나오는 거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 됐을까요? 됐네. 지금 못 들은 부분은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다시 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11-1번. 자, 여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이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항등식이에요. 근데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항등식은 무슨 식입니까? 등식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부등식에서 배울 건데. 자, 어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축과 만날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싶대.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위로 볼록이면 됩니까? 아니죠. 왜?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죠. 맞아? 혹은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뭐 여기서 이렇게 접해도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볼게. 자, 요러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길 거고, 자, 요번에 접해 됩니까? 돼요. 왜? 0보다 작은 부분이 안 존재하죠. 맞아? 부등식이 아니고 특별히 있어야 되는 거. 노노. 이건 같아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 맞아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안 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림? 무조건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이 그림에 대한 조건을 볼 거야.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우리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 위로 볼록일 때 다 안 됐었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우리 안 만난대. 그럼 우리 조건이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근이 안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얘는 x축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는 x축보다 항상 크니까 후보에 안 들어갈 거고, 이 친구도 x축보다 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후보에 안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안 되겠죠. 맞아. 우리는 일단 누구 중에 본다? 위로 블록 중에 본다. 자, 이해 됩니까? 안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건 되나요? 안 되죠. 여기 때문에 안 되죠. 맞아요. 자, 요렇게 되면 x축보다 항상 작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그림상 보면 우리는 요런 그림 돼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뭡니까? A가 음수다. 위로 블록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또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안 생기죠.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등호만 들어갔다고 합시다. 아까 말대로.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그림도 되는 거야? 맞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요런 그림이 된다고 하면 판별식이 0이어도 상관없더라. 이런 내용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자, 이 친구가 x축보다 항상 크래요. 맞아? 그럼 우리 어떤 그림 되라고 한 거야? 이 노란색 그림 되라고 한 거야? 맞아? 그럼 조건에서 보면 첫 번째 A는 0보다 큰가요? 맞아? 그럼 우리 뭐만 조사하면 돼? 판별식만. 자, 판별식 b제곱 얼마? k제곱 얼마?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되나? 0보다? 0보다 어떻게 되나? 작아져요. 맞아요. 자, 그럼 k제곱이 자, 얘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k 플러스 우리 0보다 작으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자, 작으면 어떤 범위 나온다? 샌드위치 되는 근 나온다. 맞아요? 자, 그래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뭐보다? 4보다 작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이죠. 이해하네? 샌드위치 그림. 이렇게 오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의 형태가 요렇게 되거나 혹은 2차 분홍식 풀면 요렇게 근이 나왔었죠. 맞아요? 요 형태거나 혹은 요 형태거나.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가운데 몰려있는 값이라 그래서 샌드위치 되는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오므려지는 값, 얘는 벌어지는 값. 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위로 블록인데 항상 x축보다 어떻게 돼? 작거나 같아져라. 자 그럼 그림상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야 무조건. 자 요렇게 되면 되나요? 네 되죠. 자 요렇게 되면 되나요? 안 돼요. x축보다 작거나 같죠?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결국 우리는 이 그림 되거나 지금 이 그림 되라고 한 거죠. a 값은 음수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우리 뭐만 조사해요? 판별식. 자 판별식 하면 b제곱 얼마? k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아져라. 맞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근 마이너스 2랑 2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어떤 근 나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우리는 얘가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이런 식으로 근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근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1번. 자 말도 똑같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항상 성립해라. x축보다 또 크래. 자 그럼 x축보다 큰 그림은 우리 어떤 그림이? 여기서 노란색. 오케이. 자 여기서 노란색 부분 대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라. 요런 내용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k가 뭐가 되나? 양수가 되나? 맞아요. 자 두 번째 판별식 하면 b제곱 얼마? 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k가 되겠죠. 이 친구가 뭐가 돼? 음수가 되라. 여기 큰 뭐 나와? 0 4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우리는 이 범위랑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녀석이 되겠죠. 맞아. 이해됐어? 됐네. 네. 요런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 옆에 2차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풀이는 쉬워요. 내가 각각 뭐 하라고 하는 거야? 풀라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기억 어떻게 됩니까? x는? 2보다 작아요. 자 두 번째 얘 풀어봅시다. 얘 근 뭐 나와? 알파벳 얼마야? 4랑 1이야? 근데 작거나 같네? 그럼 근 어떻게 나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인 범위를 구하래요. 자 1, 2, 4 있는데 자 하나는 2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겹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은 부분이 이 친구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13-2번도 14-1번도 볼게요. 자, 기억 x 근 뭐 나와요? 3이랑 1이요. 그래서 기억은 근 어떻게 나와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까요? 맞아. 자, 얘는 두 근 뭐야? 2랑 마이너스 2. 근데 크대. 그럼 근 어떻게 나와? x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까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2, 1, 2, 3. 자 첫 번째 보면 1부터 3까지. 자 두 번째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2보다 큰 쪽으로 가고. 자 겹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네, 이 부분이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2차 부등식의 조금 어려운 파트들 한 건데 네, 조금 다른 문제를 조금 볼게요.
그래프 해석하는 파트입니다. 이거 1000번 한번 풀어볼래?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볼래? 뭐 이면제 지워줄까요? 뭔데 이게? 이거 사차 함수 아니야? 교점이 되는데 이게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뭔가 느낌이 나고 3번일 것 같지 않아? 아니 뭔가 사고가 우리 저거 제일 잘 욕심내면 안 돼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짧은데 4번까지 풀렸나요? 오케이. 그냥 거기까지만 보시고 어차피 다른 문제도 다 같이 풀어볼 거야. 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뭐 여기 1, 2, 3, 4 뭐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을 가지고 뭐 식을 만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건 단 하나. 자, 함수가 어떤 f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을 찾아라. 자, 일단은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등호라고 생각해 볼게요. 같아질 때는 언제예요? fx랑 gx랑 같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교점 얼마? 2.4 이거나 혹은
3이거든. 오케이. 자, 맞아? 지금 이 부분에서 같아지죠. 맞아? 이 부분에서 같아지. 그때 x 값이 2고 여기 x 값이 얼마더라? 3이더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fx는 이 그래프고 gx는 지금 이 그래프인데 그냥 2랑 3 사이에서 볼게. g가 커 f가 커? G가 커요. 맞아. 파란색이 더 높이 있어? 맞아.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는 어때? 틀렸네. 우리는 뭐가 더 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f가 더 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2랑 3 사이에서는 g가 더 크니까 여기에서 근이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Y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요? Y가 더 높은 걸 찾는데 네 맞아요. 둘 다 똑같지라는 자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우리 뭐야? G죠? 이 부분이 F예요. 맞아요? 높이가 똑같지 않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예, 높이가 똑같은 부분은 생기겠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근데 이 부분의 x값과 이 부분의 x값은 서로 어떻습니까? 다르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어넣을 x값은 만약에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도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보는 거야? x값이 서로 같을 때 보는 거야. 자, 여기 y값이랑 여기 y값이랑 누가 더 커? 이 친구가 더 크죠? 맞아요? 누가 더 큰 그래프인 거야? 여기서는 g가 더 큰 그래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 f에 대한 y 값은 여기고 g에 대한 y 값은 여기죠. 누가 더 커요? g가 더 크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랑 3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g가 더 어때? 커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자 요 녀석은 우리가 g고 요 녀석은 f야. 맞아? 누가 더 커? f가 더 크죠. 어느 범위에서? x가 2보다 작은 범위. 자,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우리 g고 이 친구는 뭐야? f야? 맞아? 누가 더 커? f가 더 크죠. 어느 범위에서?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서 얘 값은 뭐가 된다? 2보다 작고 3보다 큰 값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자, 이 101번 봅시다. 100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잘린 부분 없어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건 단 하나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해석해 보세요. 상수가 뭘까? 네? 상수가 뭘까? 2차, 1차 상수. 상수가 분수도 맞죠? 네. 자, 간단하게 얘기만 나눠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2차함수가 1차함수가 아, 오케이. 잘 해석했네요. 자, 저 친구를 쪼개 넣으면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렇게 쪼개 넣을 수 있나요? 맞아요?
자,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자 이항하면 mx 플러스 m보다 어떤 거?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럼 우리는 아까처럼 얘를 뭐라고 바라고? fx라고 바라고. 얘를 뭐라고 바라봤다? gx라고 바라봤다. fx가 gx보다 어떤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찾아보세요. 말이 나왔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오케이, B랑 D 사이. 오케이. 자, 일단 얘를 우리가 그냥 등호로 바라보면 같아지는 부분은 B라는 부분과 D라는 부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F가 커, GX가 커. F가 크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F가 더 작은 부분으로 가죠. 그럼 이 부분은 안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 녀석은 F고 이 녀석은 G죠. 맞아요? 누가 더 커요? F가 더 크죠. 그래서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친구는 F고 이 친구는 G야. 누가 더 커? G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한다. 그 값의 기준이 어디에? B부터 어디까지? D까지. X의 기준이 B부터 D까지.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은 어떻게 된다? X는 뭐보다 크고 B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또 볼 거는 여러분들 이 108번 이런 거. 자, 우리 이 친구 있으면 식 만들 수 있나요? 네. 근데 식 안 만든다. 뭐 할 거야? 아니야? 그림 안 그릴 거예요. 돼. 자,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다? 알파랑 이해돼? 자,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2. 자, 저기에서 두근의 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A는 얼마? 4. 자,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8. 자, 저기에서 두근의 곱은 2분의 B.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 가지고 그냥 우리가 식을 만들면 x 플러스 4예요. x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오므려지는 건 나오니까 우리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 2죠. 맞아요? 이 친구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네들을 항상 뭐라고 바라본다? 근이라고 바라본다. 예전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지. 결국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이나 다 어떤 거? 같은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금 빡센 거 하나만 해볼게요. 저기 나오나? 저거 무슨 책이에요? 이거 라이트 센이에요. 지금 나가고 있죠. 자, 1068번. 이 친구를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해요. 근의 분리.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함축 막 이러면서 뭐 암기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암기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해석.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요 fx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요 친구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아래로. 오케이, 아래로 불러.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일단은 얘가 아래로 불러기래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1사분면이랑 4사분면 사이에 요렇게 맞아?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 쪽에 있어? 자, 요렇게 있으면 하나는 음수 쪽에 있는 거죠? 맞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는 가능할까요? 왜요? 근 여기 생기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와 있나? 아니죠. 저건 한 건 아니에요. 한개 중근도 근이 몇 개입니까? 한 개요. 두 개예요. 중복돼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근이 두 개다. 아니. 다만 우리가 그걸 통상적으로 하나로 바라본다. 가 중근의 의미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면 무조건 근이 두 개 나와요. 이 또는 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근이 한 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두 근이라고 해석하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한 근도 가능한가요?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고, 첫 번째, 어차피 얘는 아래로 불러. 이런 근이 생기거나 이런 근이 생기거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이 두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근이 생겨야 되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오케이. 오, 잘 해석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 두 근도 생기지만, 이 두 근이 생기려면 이 K 플러스 1이 지금 다 양수 쪽에 만나죠. 맞아요? 또 해석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자,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1, 2번 조건만 만족시켰다고 해볼게. 그냥 1, 2번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판별식 0보다 크죠? K 플러스 1도 양수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네. 1, 2번만 해석하면. 그럼 우리 또 뭐 해석해야 될까? 축의 방정식? 축이 0보다 축이 0보다 커요. 잘 해석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판별식 해보고 축의 방정식은 얼마? 축의 방정식 얼마? 2분의 이거 루트 2요. 루트 2 K. 네. 자, 축의 방정식은 루트 2K죠. 맞아요? 이 친구가 0보다 그래. 맞아요. 그럼 K는 0보다 크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 하나. 그리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맞아요. 그럼 판별식하면 네. 그리고 판별식하면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의 범위랑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의 범위랑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K의 범위를 합쳐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라이트 셀을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결국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타내는 것도 뭐야? 두 분의 합. 맞아? 맞아? 그럼 두 분의 합에 어차피 2로 나눠봤자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얘가 결국 나타내는 게 뭐다? 축이다. 맞아? 어차피 양변 2로 나눠봤자 분호 방향 안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값을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요? 부호만 판단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얘로 2로 나눴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다 2 곱한다고 이게 문제가 돼? 어차피 풀면 뭐 나와요? 얘 나오겠죠. 여기다 4 곱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어차피 K는 0보다 크죠. 맞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가 뭐야? 축이. 자, 그럼 A분의 C는 두분의 곱인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A분의 C는 두분의 곱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C가 말하는 게 뭐예요? Y축과 만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얘 A 곱해.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뭐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판단하라고 하는 거거든. 결국 얘는 뭘 나타낸다? Y축과에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건데 얘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얘 풀어보세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조금만 불러볼래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시계 방정식이 응. 보다 커요.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커요. 오케이. 또 마이너스 A가 0보다 그게 축이지. 마이너스 A. 왜 갑자기 그렇게 나왔어요? 두분의 합 두분의 합이 0보다 커요? 두분이 모두 0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 그랬는데 양수 아니에요? 두분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게 양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둘 다 1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조건에서는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결국 왼쪽에 풀었던 내용을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다가가면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함수할 때 개념을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1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바라봤던 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준을 얘로 잡았겠지. 맞아? 우리는 이번에 기준이 누가 된다? 1이 된다. 맞아? 아까는 기준이 x가 얼마가 됐던 거야? 0이 됐다. 맞아?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우리 아까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야 됐다며. 맞아? 맞아? 전 문제에서. 맞아? 근데 두근이 1보다 크면 1보다 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얘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축은 1보다 크죠. 오케이. 세 번째 1, 그 말은 F에 얼마를 집어넣었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요. 오케이.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커라. 아리 이해돼? 자, 우리는 지금 어차피 얘를 뭐라고 바라보는 거야? fx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x에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되나? 0이 양수가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맞지? 맞지?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죠. 두 번째 축이 0보다 크라고 했죠. 세 번째 아까 뭐였어? y축과의 교점이 0보다 크라고 했죠. 맞아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y축과의 교점 k 플러스 1이었잖아. 맞아? 그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라고 한 건데 그게 결국 x에 얼마 집어넣었던 거야? x에 0 집어넣었던 값이. 그러니까 C 부분만 남은 거지. 맞아? 그 녀석이 0보다 커. 보통 판단하는 애들은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조금 문제를 더 꼬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 됐어요? 아니 됐어. 다 됐어.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두근 사이에 3이 존재한다. 저희 로망이에요. 3이 있다는 두근의 차이가 3이라는 거. 아니요, 두근 사이에 3이 존재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2고 5면 중간에 3이 존재하죠. 맞아요? 맞아요? x가 2고 y가 5면 두근 사이에 3이 존재하잖아요. 2랑 5 사이에 3이 존재하잖아. 아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아 그냥 어디? 잘 봐. 지금 너랑 아린이 사이에 수경이가 존재하죠. 맞아요? 네. 중간에 있나요? 어. 지금 중간에 있어요? 아 제가 여기쯤 앉아야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아 네. 근데 여기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해? 네. 그냥 3이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조건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조건 하나. 추계 방정식이 아. 3보다 작으면 안 돼요. 왜요? x축 존재하고 3이야. 네. 추계 방정식 여기에 있어. 두근 사이에 3 존재 안 존재? 근데 네, 존재해요. 근데 저 사이에 있다는 게 두 근 중에 하나가 3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경이 머리 위에 쓰면 제가 수경이랑 지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수경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죠. 그죠? 서커스를 한번 하면 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운 거에 대해서 틀이 박혀버리면 판별식은요? 이거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죠, 무조건. 두근이 생겨야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 우리 아까 확인했던 게 뭐 추계 방정식. 맞아? 추계 방정식은? 몰라요.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판별식도 안 중요해요. 왜? 이 문제는 무조건 두근이 생겨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3이 존재해요. 이렇게 되면 되나? 이렇게 되면 되나? 이렇게 되면 되나?
요렇게 가면 되나요? 네,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사이 X절편이 3 어? 사이 X절편이 3이랑 같으면 안 돼요. X절편. 아, 근데 3이랑 같으면 안 되죠. 네. 또 아래로 R을 블록은 이미 문제 주어져 있고 해석하면 되게 심플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3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입니다. 3 집어넣었을 때 음수 아닌 그래프 찾아보세요. X축이죠? 맞아. X축보다 작으면 Y값 다 음수죠. 맞아요? 3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그래프 중에 음수가 아닌 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범위가 심플하게 딱 하나만 나옵니다. F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얘가보다 음수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근해 분리 지금 몇 문제를 봤지만 여러분들이 푼 문제들은 뭐 판별식을 이용해 추계 방정식이 어디야, 뭐 특별한 포인트가 얼마였을 때 어디를 지나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틀에 박혀버리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돼. 아, 판별식은 뭐에 써야 되지? 수계해 봐. 추계 방정식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판별식에 대해서도 배웠고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도 요 근해 분리 파트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친구들은 꼭 떠올리면서 합니다. 근데 얘는 사실상 축이 뭐 오른쪽에 존재하건 축이 왼쪽에 존재하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판별식 자체도 안 해봐도 됩니다. 이 문제. 왜? 내가 3에서의 값을 무조건 아래로 내려버리면 맞아? 음수인 이 부분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이 함수를 지날 때 두근이 안 생기는 아래로 볼록 함수는 없어요. 위로 볼록일 때는 있겠죠. 뭐 이렇게 지나면 x축 안 지나겠지, 그치? 근데 아래로 볼록일 때 뭐 요렇게 생겨먹건 뭐 요렇게 생겨먹건 싹 다 지나다 보면 다 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파트에서 길러야 되는 능력들은 이런 능력들이 더 필요해요. 지금 수경이가 노트에 그렇게 그림 열심히 그린 것처럼 다 그림 그리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 문제 따로 저 문제 따로 이 문제 따로 저 문제 따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연습해보시고 아마 라이트셋 배우면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개념 내용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됐나요?